요즘 지갑에 현금 갖고 다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카드를 쓰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게 대중화됐죠. 그런데 미래에는 현금이라는 게 아예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하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또 이른바 화폐를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경쟁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디지털 화폐의 현 주소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미 경제수장들이 연이어 비트코인을 겨냥해 작심 비판하고 반대급부로 디지털 화폐 띄우기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개발 중인 이런 디지털 화폐라는 것과 우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흔히 지금 논의하는 어떤 가상화폐, 중앙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가상화폐란 것은 예전에 디지털 지갑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컨셉이고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인데 비트코인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 기록들을 다 저장을 하죠. 근데 예전에 디지털 지갑 같은 것들은 그런 거래 기록이 다 기록이 안 되는데 이제 새로이 발행하고자 하는 어떤 디지털 화폐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 동일한 기술에 기반을 해서 전체적인 거래 히스토리를 다 저장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결국은 현금처럼 쓴다. 디지털 화폐란 것은 어떻게 보자면 간단한 모형,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간단한 모형으로 보자면 내가 가진 현금이 보통은 자기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네. 이제 생각했을 때 중앙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중앙은행 하드디스크에 내 계좌가 있고 거기에 그냥 현금이 기록된 형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내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기록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에게 트랜스퍼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보면 되는데 결국 예전에 현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듯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화폐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화폐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고 나는 그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 가장 간단한 모형에 따르면 그 계좌에 대해서 거래 기록을 누적시켜서 중앙은행이 현금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것과 가상화폐의 차이는 어떤 일반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의 차이는 결국은 누가 주체가 돼서 비트코인은 어떤 민간에서 결국 만든 거지만 이제 가상화폐란 것은 중앙은행에서 지급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 혹은 정부의 통화정책 운영 입장에서는 이 공급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공급이 변형할 수 없는데 이런 가상화폐, 중앙은행이 어떤 지급 보증을 하는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는 가상화폐는 결국은 중앙은행의 통화, 그러니까 모니터리 베이스 리저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저브에 기반을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양도 조절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같은데 중앙은행이 보존을 하고 근데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돼 있지만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현금 안 쓰고 디지털 화폐를 쓴다면 어떤 실생활의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결국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죠. 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조화 비용이 꽤나 많이 듭니다. 꽤나 많이 드는데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어떤 다크 이코노미, 경제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불공정 거래라든지 혹은 이런 불법 거래들에 따르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블록체인 기반한 이런 디지털 화폐들은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떠한 흔히 말하는 마약 거래라든지 안 좋은 거래들에 대한 기록을 중앙은행 혹은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데 쓰였다고 하면은 결국 중앙은행이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점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자금 세탁이나 뭐 탈세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이런 게 세소도 결국 탈세가 방지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지금 가상화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자를 붙인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중앙은행 계좌에 어떤 가상화폐 계좌를 어떤 가상화폐 지급 계좌를 가진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자를 지급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만약 현금 자체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직접적으로 매긴다 그러면 실제 통화 정책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강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찌됐든 이런 디지털 화폐 기반 혹은 디지털 사회에 약간 소외되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고령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이런 디지털 액세스가 좀 부족한 분들은 이런 걸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돼서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어느 정도 고령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현금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디지털 화폐 쓰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자금 세탁, 뭐 은닉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양성화되고 투명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겠군요. 디지털 화폐 발행에 있어 사실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동안 목소리를 냈었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가장 빨리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마저도 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 자체는 어떻게 보자면 디지털 화폐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고요. 은행에 대한 액세스,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액세스가 굉장히 뭐 오지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어려운 어떤 약자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은 굉장히 거래가 쉬워지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통화 정책 입장에서 현금을 보았는데 이제 자꾸 비트코인이 성장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러한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화폐란 것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 플랫폼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불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결국은 이 디지털 화폐가 더 효율적인 지불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경쟁 구조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장 그다음에 실제는 수요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주장하는 것들이 뭐 비논리적이진 않다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리고 그 전날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필요성을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미국도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게 충분히 낼 것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디지털 화폐란 것은 플랫폼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플랫폼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굉장히 은행들이 집중돼 있고 지방 소도시만 가도 은행에 대한 액세스가 쉬운데 금융기관에 대한 액세스가 그렇게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이 있고 대신에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기능을 액세스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내부의 차원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차원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기축 통화의 어떤 달러와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전 세계적 관점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속도를 내는 것은 달러 중심의 기축 통화에서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안화도 달러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걸 모멘텀으로 삼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기축 통화가 되면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기축 통화는 안정 통화죠. 안정 통화란 거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도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원화와 달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금융 위기 같은 상황이 오면은 보통 원 달러 환율이 확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기축 통화가 아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런 안정성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냐? 채권 발행. 중앙은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채권 발행이라든지 통화 정책을 쓰는데 제약이 없다라는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채권을 판매하는데 국내에서만 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행해도 가격에 대한 디스카운트
흔히 말하는 굉장히 싼 조달 비용을 통해서 국책 같은 걸 많이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거든요. 중국은 사실 이런 혜택을 별로 못 누렸는데 이제 아시아 인프라라든지 아시아 개발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중국 위안화의 결국 파워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계속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결국은 위안화의 디지털화가 아닌가. 디지털화를 해서 아시아 전역 혹은 전 세계 전역으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결국 기축통화처럼 만들어서 중국의 어떤 중국 경제 정책이 자국 내부에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유의성을 띠면서 결국은 국제적으로도 파워를 가지고 어떤 경제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테스트 들어간다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뭐 한국은행 보면 우리도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디지털 원화가 되겠죠, 우리는? 한국은 사실은 신용카드 기반의 사회죠. 신용카드 기반의 사회란 거는 이미 일정 부분은 디지털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흔히 말하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회에 굉장히 근접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 페이나 여러 가지 지불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중앙은행이 어떠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것 역시 이런 페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현금을 쓰지 않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 계좌에서 이런 페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디지털화가 된다면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요. 정부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과 같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에서 얼마나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기술적인 면, 그다음에 외환 시장, 뭐 외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짚어봤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쓰지 않게 되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비상금도 현금으로 못 가지고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디지털 빅브라더 논란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전 디지털 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지갑 이런 거와는 달리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의거를 한 거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케팅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면은 정보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은 좋은 서비스, 좋은 금융 서비스나 좋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큰 틀에서 보자면 흔히 말하는 빅브라더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정부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 나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떤 것을 거래하고 어떤 것을 활용을 하는지 정부가 다 보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은 꼭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유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